했는지 안 했는지 뭐 등등 다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연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대응에 대한 평가를 아무래도 야당이 좀 먼저 평가를 해보시죠. 예, 우리 윤상현 의원. 예. 제가 판례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면은 작년 10월 30일 헌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확정 판결. 대법원? 거기서부터 대법원. 그 판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외무성에서 판결이 확정됐을 때 국제재판 등 다양한 대응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고요. 외교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응 방안 마련 예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원에서 다시 일본 기업 한국 자산에 대한 압류 허가를 1월 9일 날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다 외교적 협의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외교적 협의 요청에 대해서 전혀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1월 29일 날 외교적 협의가 아닌 다른 여러 채널을 통한 협의를 하겠다. 이 얘기를 듣고 결국 일본에서 자민당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 조치, 수출 규제 조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치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벌써 일본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고가 나왔다? 예고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5월 1일 날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압류 매각 신청이 들어가니까 다시 5월 21일 날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외교부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처음하고 답변이 같은 맥락이 아니라 좀 다릅니다. 그랬다가 이게 30일 정도의 기한을 줍니다. 그랬다가 결국에는 6월 19일 날 다시 3국을 통한 지명 중재위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이거에 대해서 6월 19일 날 1+1 강제징용 피해자들하고 관계 있는 한국 기업,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금을 모여서 1+1 안을 던지는데 문제는 뭐냐? 6월 19일 날 우리가 1+1 안을 던지기 전에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일본을 미리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고위 관계자 만나서 이틀 전에 이 안을 먼저 던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거절합니다. 거절하는데 6월 19일 날 다시 또 우리가 이 안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7월 18일 날까지 했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중재위를 안 받은 거고요. 결국 우리 이 같은 맥락에서 6월 19일 날 조금 복잡하긴 한데 복잡하게 어쨌든 됐는데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이게 뭐냐면 우리 정부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본은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1월 달부터 이런 여러 가지 수출 제한부터 해서 조치,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5월 달에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의하면 190개의 조치를 확보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응은 전혀 무대응, 무대책이었다. 그래서 1+1 안을 우리가 6월 19일 날 던지는 게 아니라 미리 우리가 1월 달이나 2월 달에 던졌으면 훨씬 더 가능성이 있었는데 너무 늦게 던졌다. 너무 오래 수수방관했다. 외교는 타이밍인데 어떻게 보세요? 좀 늦었다. 이 말씀